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센텐스. 자, 본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한꺼번에 묶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hild prodigies. 자, 그래서 이게 영재란 단어인데요. 자, 어린 영재들, 어린이 영재들, miss 그 통념과 그리고 misunderstandings 그래서 오해인데 이번 단어는 이 제목 자체 이 miss란 단어가 통념이란 단어도 있고 신화란 뜻도 있죠. 두 가지 뜻으로 다 쓰이니까 동시에 또 같이 알아둡시다. 통념이란 말 혹시나 모를까봐 다수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통념이라 그러죠. 알겠죠?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볼게요. 첫 문장부터 좀 만만치 않은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 시작합니다. Do you think? 자,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저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 접속사 that 정도가 생략이 된 거죠. 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You'd be happy. 당신이 행복해질 거라고. 우드는 일단 체크. 자, 만약 being a child prodigy. 자, 이 어린이 영재가 된다면 이때 컴마는 즉 그 어떤 사람이냐면 who is truly gifted. 정말로 재능이 있는 건데요. 그죠? 자, 어디에? in something 무언가에 at a very young age. 정말 엄청나게 어린 나이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정말로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인. 즉, 이때 컴마는 동격 정도로 보시면 돼요. 즉, 이렇게 번역하는 그러한 자, 어린이 영재가 되는 것.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정말 행복할 것 같은가요?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방금 선생님 해석 들었죠? 만약 당신이 어린이 영재가 된다면 아니 여기 being 이 부분을 도대체 해석을 왜 그렇게 하는지 자 분사구문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이번 단원에서 분사구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오랜만에 들어서 또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들은 자 포마 분사구문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선생님 분사구문 강의 꼭 듣고 쫓아오셔야죠. 자 원래 이 부분이 원래 문장은 이겁니다. 만약 당신이 자, 어린 영재라면 인데 일단 가정법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여기 이 부분에 체크를 했었는데 우리가 가정법에서 if절에 이렇게 과거 동사가 나오게 되면 자, 조동사에도 과거 형태 그래서 이렇게 시제를 맞춰준다. 가정법의 핵심은 시제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 시제 일치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문장에서 이렇게 과거를 쓰더라도 이건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뭐 한다면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린이 영재는 아니지만 당신이 혹시나 어린 영재가 된다면 이때 비동사의 뜻은 또 되다. 있다가 아니라 뭐 하다가 아니라 되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됐냐면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다 배웠던 것처럼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문맥상 이해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 글을 좀 짧게 줄이고 싶은 거예요. 이 문장을. 그래서 접속사 if 문맥상 이해 가능하지? 이렇게 if 생략을 해버리고 그 다음 주어가 반복되니까 you 반복되니까 뭐하러 주어를 두 번 써? 그렇죠. 주어는 생략을 하고 동사를 그냥 두 번 쓸 수는 없으니 가장 가까운 형태인 ing 붙여서 being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if you were 이 부분이 분사구문으로 줄어서 being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이 이렇게 된 거죠. 자,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행복해질 거라고. 만약 if you were 이렇게요. 그걸 줄여서 being 뭐가 된다면 어린이 영재가 된다면 즉 정말로 어떤 분야에 어린 시절부터 재능이 있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알겠죠? 와우. 그래서 첫 문장부터 만만치 않았었고요. 자 계속 갑니다. Maybe you would. 뭐 당신은 그렇게 행복해질 수도 있고 maybe you wouldn't. 뭐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알 수는 없지만 however, 그러나 접속사는 언제나 조심하시고요. We live in a society.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데 자, 이 문장도 시험지 내기 너무 좋은 패턴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왔을 때 그 that의 쓰임이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 that도 있고 관계 부사의 that이 될 수도 있고 동격의 that이 될 수도 있죠. 선생님이 이 부분을 또 강의 준비 다 해놨죠. 포마. that 쓰임 검색하시면 이 that의 다양한 쓰임 크게 세 가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의 that에 대해서 이미 강의 정리를 다 해놨는데 여기 쓰여있는 이 that이 각각 그 쓰임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that이죠. 똑같이 우리가 해석적으로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느낌을 가지시면 되지만 문법적으로는 여기 that 뒤에는 바로 주어 없이 동사부터 나온 거 느껴지죠? 그럼 여기 that은 뒤에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의 that입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that은요. 주어,
동사 lead to에 대한 목적어까지 빠진 게 없고 앞에 idea라는 형태가 좀 불분명한 추상적인 명사가 왔네요. 자, 그러면 이때 대신요, 그렇죠, 문법적으로 동격의 대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신 관계대명사 대시기 때문에 which로 바꿔 써줄 수가 있겠지만 여기 대신 무조건 that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 다시 한번 that의 쓰임 강의를 보고 다른 문장들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문법적으로 디테일한 걸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충분히 내실 수 있는 문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나 we live in a society.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냐? 일반적으로 accept the idea.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어떤 사회인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고 어떤 사고냐면 great giftedness. 자, 뭔가 재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lead to success. 성공을 이끌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공이 generate a life, 또 삶을 만들어낸다. guarantee, 죄송합니다. guarantee. 삶을 guarantee, 보장한다는 걸. 근데 그 삶이 또 어떤 삶이냐? full of happiness, full,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을 뭔가 보장을 해준다라고 그런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도 하나 조심할 게 a life라는 명사 뒤에서 for이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자, 이때 여기 관계대명사, 그렇죠? which 플러스 비동사 is 정도, 즉 어떤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 줄 때는 여기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구나, 이건 약속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왜 굳이 찝어주냐면 우리 제자님들이 뒤에서 수식하는 말이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뒤에서 수식하는 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삶인데 행복으로 가득 차한 삶,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does giftedness, 그럼 이러한 재능이 있다라는 것이 guarantee future success, 그럼 미래의 성공을 뭔가 보장을 해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번 단원 전체 내용을 미리 보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we can't know, 알 수가 없다, 사실은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되죠. 사실 본문 끝까지 우리가 보고 왔으니까.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도입부 내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글의 소재인 거죠. 그럼 정말로 재능이 있고 우리가 신동소리 듣는 아이들이 정말로 미래에도 성공이 보장될까? 자, 이제 출발합니다. There are two ways,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To answer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대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한 가지가 하면서 이번 단원 전체적이가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 이 영재성이 성공으로 정말 이끄는가, 이걸 찾아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는 당연히 핵심 내용으로서 빈칸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한 가지는 바로 simply, 단순히 뭐뭐하는 것이다. 이때 is to가 것이다인데 그냥 단순히란 말이 중간에 껴들어간 거예요. track, 추적하는 겁니다. 그런 성취를요. 자, precautious 하게 되면 요 단어가 자, 조숙한이라는 형용사고, 요 단어의 이제 명사 형태가 precocity, 조숙함이란 단어, 요 두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죠? 그런데 요 단어에 가장 가까운, 사실은 이 단어는 선생님도 좀 보고 놀란 게 교과서 수준에서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요 단어보다는 조금 더 쉬운 단어가 premature, 뭐 조숙한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어로 미리 좀 써놓을까요? premature. 요 단어가 조금 더 쉬운 단어인데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좀 더 어려운 단어를 알려줬네요. 그럼 다시. 요게 포인트인 거죠. 우리가 영재라고 소문난 이 조숙한 아이들의 그런 성취나 성과물들을 achievement,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There is, 그런 뭐뭐가 있다죠. 자, 1980년대 중반에 한 연구가 있는데 of others, 어떤 성인들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인들이 어떤 성인들이냐면 attended 어디에, 그렇죠. 자, 이 attend란 단어 어디에 참석하다, 출석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는 왠지 어디에란 말이 붙으니까 to가 붙을 것 같은데 to를 쓰지 않고 바로 공간적 개념, 장소적 개념 이런 것이 나오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전치사 to 붙이지 않는 거 주의하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뉴욕시에 굉장히 인정받는, regarded, 인정받는 그런 Hunter College Elementary School, 그러니까 뭐 헌터 대학교, 뭐 부설 초등학교 정도 이곳에
어떤 그 어른들을 조사를 한 게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하면서 여기 관계대명사 컴머 which가 나왔네요. 그럼 이 부설 초등학교에 대한 보충 부연 설명. 그래서 여기 있는 which는 계속적 용법으로 그리고 그것은 and 이 정도로 바꿀 수가 있을 거고 수동 조심하세요. 그 초등학교가 설립된 거니까 was founded고 알다시피 이때 found는 찾다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설립하다, 세우다. 그 단어의 과거 수동 형태로 was founded. 알겠죠? 그리고 앞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여기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해서 which was는 통째로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1920년대에 설립이 됐는데 as a training ground, 뭐 양성소 정도, 훈련하는 곳 정도. 자, 바로 미국의 미래 그런 지적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곳으로서 그리고 설립되었던 그리고 자 이렇게 병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자 was 여기 1번 그리고 only admitted 그리고 admitted 받아들인 거죠. 입학 허가를 했던 거죠. 바로 children 아이들인데 IQ가 155 혹은 그 이상 되는 아이들만 받아들였었대요. 이런 그럼 이제 어린 시절에 child prodigy 요 정도 아이들 신동소리 듣는 아이들만 쫙 모아놓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취를 조사를 한 거죠. 오케이 계속 가봅시다. Yet 그러나 접속사 늘 조심하시고요. Yet 그러나 the fate 자 운명은요 접속사 조심하시고 운명은 이 헌터 컬리지 이 초등학교의 아이들 이 천재 아이들의 geniuses in the study 그 연구에 나왔던 그 아이들의 운명은 fate가 주어고 여기 was 여기가 동사입니다. was not great in it. 자, 요거 내용 조심하세요. 위대하진 않았다는 거지. 뭐 나빴다, 막 불황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위대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it was simply being okay. 그건 그냥 단순히 그냥 being okay. 그냥 괜찮은 정도였다. 내용 조심. 알겠죠? 위대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냥 괜찮은 정도는 됐어요. 즉 30 years down the road. 자, down the road라는 표현 자체가 장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30년쯤 후 그 장래 그 뒤에 Hunter, the Hunter라고 이제 표현했네요. The Hunter graduate. 자, 이것도 하나 알아둘까요? 우리 제자님들 graduate 하게 되면 동사로 졸업하다는 많이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졸업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were all doing pretty well. 꽤 잘 doing well. 그러니까 doing well에 pretty가 중간에 껴들어간 거죠. 꽤 잘하고 있었습니다. and 그리고 상당히 꽤 또 잘 adjusted 잘 적응되어져 있었고 and happy 행복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being okay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괜찮은 뭐 상태였다. Most of them 그래서 대다수는 had good jobs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Many 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요 had advanced degrees. 자, 이 advanced 하게 되면 이제 진보된 고급의 이런 단어죠. 고급 학위. 자, 이때 degree 이게 기본 뜻이 정도란 단어인데 이 정도란 뜻에서 온도란 뜻도 있고 각도란 뜻도 있지만 공부한 정도에 따라 받는 것 그래서 학위란 뜻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박사건 석사건 꽤 고급의 고급 학위라고 했으니까 뭐 석박사쯤 되나 봐요. 학위들을 꽤 가지고 있었다. 괜찮았다. 오케이 했다. 그러나 but 놀랍게도 none of 이런 거 none 어느 누구도 none of the Hunter graduates 이 헌터 초등학교의 이 어느 누구도 졸업생들 중 어느 누구도 became CEOs of world famous corporations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된다거나 prominent 그러면 저명한 이런 뜻이에요. prominent politicians 저명한 politicians, 정치인이 된다거나 well-known writers, 잘 알려진 작가가 된다거나 or Nobel Prize winners, 뭐 노벨상 수상자가 된다거나 이런 진짜 미국의 미래의 그런 엘리트, intellectual elite라고 할 만한 그런 great들이 이런 위대함은 없었다는 거죠. 즉, there were no people, 어떤 사람이 없었어요. who were nationally known, 그 전국적으로 알려진 in their field, 자신의 분야에서 그럼 자, 그 분야라도 유명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They were genius kids. 즉, 자, 요게 또 요번 단락에 또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천재적인 아이는 맞았지만 그러나 they were not genius other. 천재적인 어른은 아니었던 거라고요. 사실 이번 단락에 이번 단원 전체적인 이야기도 이 얘기죠. 아이였을 때 신동이고 천재 소리 듣는 것이 꼭 성인의 성공을 이끄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방금 이 헌터 부속 초등학교의 아이들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사례를 하나 넘어가네요. 1970년대 자 캐나다에서 또 비슷한 패턴이 emerged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갑니다. There was an elementary school 또 어떤 초등학교가 있었는데요. With a team of elite runners. 제일 잘 들리 이제 운동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엘리트 이 달리기 선수들의 한 팀이 있었대요.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there were 15 nationally ranked runners. 오호. 한 15명 정도 전국 랭커가 15명이나 있었어요. Who were 자 근데 13세에서 14세 정도 요 연령대에서 전국 랭킹에 들만한 아이들이 15명이나 그 한 팀에 있었던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according to research 자 연구에 따르면 근데 그 연구가 이루어진 연구니까 done 이게 꾸며주는 거죠. 10년 뒤에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봤더니 only one runner 딱 한 명의 달리기 선수만이 from that group 그 집단에서 딱 한 명만이 became a top runner 또 이 최고 수준의 그런 달리기 선수가 된 거죠. 24세 즉 성인 시대 이 성인 시장의 시장 예, 어쨌든 성인 무대에서 사실 in fact the number one runner at the age of 24 그런데 또 웃긴 건 그 24세 이 성인 무대에서 1등인 달리기 선수는 was someone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또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 이렇게 똑같죠. 선생님 능수동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을 지금 잠깐 안 드리고 있지만 잘 알고 있듯이 선생님이 항상 대상을 잡아서 그 대상이 하는 건지 되는 건지 판단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연구가 되는 거고 그 어떤 사람이 알려져 있는 거니까 known 알겠죠? As a poor runner 좀 잘 못 뛰는 좀 못하는 달리기 선수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그가 어렸을 때 알겠죠? 어렸을 때 걔는 잘 못하는데 이 덕이라는 친구가 사실은 어렸을 때는 좀 둔재 소리를 들었나 봐요. 영재가 아니라. 근데 막상 성인 무대에 가니까 그 친구가 탑을 찍었다는 거죠. 웃긴 건 그런 거죠. 이 덕은요 was thought 생각되어지기를 자 요건 별표 하나 쳐놓고요. 뭐라고 생각되어졌냐면 to be a awkward kid 좀 이상한 그런 도대체 왜 저렇게 뛰어 뭐 이렇게 그런 awkward한 어색한 이상한 아이로 여겨졌대요. When he was 14 그가 14살이었을 때 all the other kids asked 모든 다른 애들이 물어봤대요. Why does he even bother? 이 bother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귀찮게 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쓰는 것도 bothe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쟤는 뭐 잘 안 되는데라는 뉘앙스를 가지면서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애쓰지? 이런 표현으로 bother 알겠죠? 쟤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애가 되도 않는 애가 이렇게 애써 이렇게 나오면서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 문장이 원래 자 우리 또 대절 수동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선생님이 또 강의 준비해놨으니까 포마 대절 수동태 확인하시고요. 자 원래 문장은 이 정도 문장일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혹은 다른 아이들 여기서 이제 people이라고 해도 좋고 다른 아이들이라고 해도 좋고 생각을 했는데 Dougie was an awkward kid 뭔가 좀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더 일반적인 문장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모든 문장은 영어에서 수동태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나 봐요. 특히 이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고 지금 수동태 바꾸는 중입니다.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고 That dog was an awkward kid 까지가 주어고 동사는 BPP로 바꿔서 was thought 이렇게 그 다음 by people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쓰여지는 문장은 없죠. 왜냐하면 아니 주어가 대절로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100% 이렇게 가주어 is 쓰고 was thought 한 다음 진짜 동사는 다시 진짜 주어는 다시 문장 뒤로 돌리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결과적으로는 people thought 사람들이 생각했다가
It was thought. 그냥 이렇게 변하고 대절은 그대로 이어지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근데 이 문장을 더 줄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이걸 수동태로 바꾸고 가져와서 쓰고 나서 봤더니 딱히 이 뜻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뜻이 없는 주어까지 써가면서 주어 동사를 두 번 쓸 필요가 없으니 의미가 있는 주어 dog을 앞으로 상승 이동 시켜준 겁니다. 이렇게. 이 문장을 더 줄이는 중이에요. 그 다음 동사는 바뀌면 안 되죠. was thought 얘는 그대로 올라가고요. 동사는 바뀌면 안 되죠. 문장에서. 그 다음 주어가 앞으로 사라졌으니 접속사 역할을 했던 that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주어가 없으니 동사 부분만 연결하면 되는데 뭐하러 접속사가 필요해요. 동사를 한 번 더 쓸 때 필요한 두부장사 써서 비동사의 원형꼴로 be 이렇게요. 그래서 이 문장까지도 줄인 게 우리 책에 나왔던 이 문장이었던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학교생들 성향에 따라서는 이렇게 문장 변환하는 걸 또 선호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복습 똑바로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대절 수동태 강의까지 완벽하게 보도록.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